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시장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양시장 모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앞으로를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 5가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5% 가까이 상승한 모습인데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수혜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할 거고 이에 대해서 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현재 러우 전쟁으로 이미 소진된 무기가 많기 때문에 확충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2기를 맞이하는 방산에 대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5.31%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반대로 외국인의 수급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하락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쇼크로 나오면서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또 힘이 쏠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미국의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들도 함께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일정을 보면요. 목요일 TSMC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기 심리도 있고요. 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타격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에 어떻게 대응 전략 잡아야 할지 세 분의 인사이트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KB금융입니다. 1.7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떠나갔던 외국인이 다시 금융주를 위주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KB금융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모습인데요. KB금융이 보통주 자본이 가장 높은 상태고요. 환율 민감도도 낮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 측면에서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에만 1조 원을 투입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반대로 기관은 이렇게 금융지주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엇갈린 수급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종목 S-오일이었습니다. 1% 조금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정제 마진도 함께 개선되면서 수급이 자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유망 업종 중에 이렇게 정유 업종을 꼽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트럼프 2기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정통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S-오일 4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정유주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린 케미컬입니다. 오늘 12%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이었는데요. LA 초대형 산불이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 규모가 역대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온실가스도 역대 최대치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이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린 케미컬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상용화시켰고 매출도 찍히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래일 연속 이 재료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방 열려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들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지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산과 관련된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그 밑으로 한미반도체, KB금융, S-오일 그리고 그린케미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볼까요? 오늘 장에서 4.49%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상승률도 20%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오늘 외국인 수급 1위를 찍어주면서
하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우주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일에 스페이스X 스타쉽 7가 발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세 번께서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방금 앵커님께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프에서는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본 게 가장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양봉으로 오늘 지금 이번 주 첫 여기 보면은 이번 주 첫 주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 역으로 만약에 음봉으로 빠진다. 그런 경우는 누군가는 그 좋은 호재거리를 이용해서 팔아먹는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스타쉽이 이제 이번에 14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한테도 K9 자주포를 100문을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그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걸 향해서 시세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대로 봐줄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직전 고점이었던 42만 6천 원도 저는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도 O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방산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으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조달보다는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환율 구간에서는 방산업체들이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에 따른 매출액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볼륨이 커진다는 것은 이익률도 올라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방산 관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환율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산주들 모두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쪽으로도 함께 묶여져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O를 던져주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상승할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한미반도체, 오늘장에서는 5.3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익을 봤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새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모 던져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홀로 O를 던져주셨는데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빠진 이 거래를 보게 되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IT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졌지 업황 자체가 흔들릴 건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좀 들어왔었는데 최근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총 5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 1일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한미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반도체 섹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수익률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에 변화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 들어가 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께서는 세모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을 세모를 드린 것은 뭐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한미반도체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저점이
69,400원에서 11만 원까지 거의 한 70% 올랐죠.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조정 예산폭은 10만 원을 좀 깨는 선에서, 그때는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 사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여기서 섣부르게 덤빌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저도 한미반도체를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저도 한미반도체를 저희가 12월 말 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거의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는 10만 원 밑에서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 밑에서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세모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 속보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반도체에서 어떤 얘기가 났냐면, 이제 드디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를 갈고 AI에 관련된 그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18개 국가한테만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중국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속셈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AI를 가지고 무기화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이 이제 정말 그 자기들이 마음먹고 키우는 게 AI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히 AI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그런 종목, 그리고 SK 하이닉스 계속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동맹국을 위주로 수출 수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상위에 우리나라가 랭크가 되어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준 매니저, 한미반도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살짝 물러나 있어보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백인현 매니저 홀로 5를 들어주셨고 두 분께서는 세모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KB금융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1.7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KB금융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주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담고 있는 건지, 배당에 대한 또 모멘텀을 받아갈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세 분께서는 KB금융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KB금융 세 분 모두 5를 던져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 지금 은행주들과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증시 부양을 위해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좀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과는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요인들 그동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제시하고 있고, 특히 금융주 쪽이 뭐 최근에 그 이익을 많이 내서 그런지 이쪽에 좀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저PBR 관련 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주가를 뭐 매수해서 우리가 좀 누리는 메리트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5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네. 배당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배당 관련해서도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올해 잘하면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인하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먼저 인하하기는 어렵거든요.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자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이 올랐던 이유는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올랐는데, 주주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기준금리가 향후에 생각보다 적게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좋은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KB금융 세 분 모두 5 의견 던져주셨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S오일입니다. 오늘 장에서
1.11%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금융주들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대부분 빨간불을 켰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국제유가를 확인해 보면 점점 더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85달러 정도 선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 전에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담아보는 건 어떨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세 분께서는 S51,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S51 두 분은 O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홀로 세모를 던져주셨는데요. 그럼 세모 의견이 참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세모로 들었던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이 주가가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망치 모양이죠. 캔들이 이런 모양을 망치라고 합니다. 망치가 이런 망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누드로 못 올라가끔 두드러 밑으로 하락 압력이 나왔는데 그런 캔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접근하는 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시황이 코스피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약간 다운 사이클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한번 눌러주는 거 보고 그때 만약에 눌러준다면 그때 이제 눌러준다면 이제 63,000원 밑에에서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사시면 가능하지만 여기서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켜보면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 따라서 세모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올해 들어주셨는데 S51 어떤 매력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유가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시절에는 이제 보통 이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업황을 조금 살펴보시면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좀 주가가 괜찮거든요. 괜찮은 이유가 지금 그동안 이제 유가가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 정유에 대한 이제 증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혜택을 S51이나 SK 이노베이션이 그대로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차하정 2011년도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올해 1년 정도는 지금 S51이나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업황 사이클을 좀 탈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측면에서 S51이 단기간에 좀 오르긴 했지만 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S51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세모 의견 던져주셨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12.46%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던 그린케미칼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해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이유는 또 LA의 산불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이슈로만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미국 쪽의 정책 이슈로도 함께 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그린케미칼 두 분 X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백일현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순한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A 산불 이슈 때문에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LA 산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섹터를 제가 재건주랑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잠깐 튀었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기가 조금 어려운 섹터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따라서 지금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에는 테마로 접근한 분들은 현금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지금은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일단 단기간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탄소 포집 관련해서 그린케미칼이 오른 게 이 생각이 왔습니다. 불이 많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연관해서 간 것 같은데 역시 저는 이런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세에게 어떻게 연관을 지었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냐고 보냐면 오늘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자, 거래량이 앞에 있는 여기 앞에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주주들의 힘이 이제 앞에 있는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간상에서 본다면 여기 구름대 상단 거기 부분 가격으로 본다면 한 9,5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에서 앞에 있는 구름대가 얇기 때문에 매물대도 없이 그 여기 앞에 두꺼운 구름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세음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케미칼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직전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9,5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린케미칼까지 해봤고요. 오늘 각각의 5종목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2종목이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B금융이 있었고요. 한미반도체는 백인현 매니저 홀로 5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래도 박병주 매니저 세모를 던져주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SOE 관련주 두 종목 두 분께서는 5를 던져주셨고요. 그린케미칼 우리 박병주 매니저 홀로 5를 던져주시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